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지역에 꼭 맞는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의 눈으로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이번 대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야 할 지방 의원들, 하지만 전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요. 이 크고 작은 비위 논란도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윤리위원회 역시 동료 의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이 실제 변화의 약속과 실천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보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이 후보자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 토론 지역은 전주시 차 선거구인데요. 전주시 우화 1동, 우화 2동, 호성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 도시권 내 상업 지역 그리고 일부 농촌 지역이 혼합된 도농 복합 지역이고요. 이 동시에 건지산 그리고 동물원, 소리문화의 전당까지 가까이 있어서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생활 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 민주당에서 2명의 후보 그리고 정의당에서 1명의 후보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정의당 기호 5번 오연숙 후보만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른 2명의 민주당 후보는 불참을 통보해 왔고요. 사유서 요청에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오는 5월 23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 그럼 오늘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죠. 정의당 오연숙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화1동, 우화2동, 호성동 전주시 의원 후보 오연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줄 검증자객 네. 우리 전북 환경운동 누나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검증 자객 문지연입니다. 네, 먼저 오늘 출연한 오연숙 후보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시 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주시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에 한 8년 동안 로컬푸드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먹거리 운동을 해왔고요. 2022년도에 정의당 전북도 비례대표에 당선되어서 4년 동안 전북도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비례대표 활동을 하다가 전주시 의원으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문지연 처장님,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후보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초청됐습니다만 네. 민주당 후보들이 불참을 했어요.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의 불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박탈당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다시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들이 불참을 하는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해봤는데 불참의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대담이나 토론회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말하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고민조차 혹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들통날까 봐 무서운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열었는데 그 자리를 오지 않은 거는 어찌 보면 시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정작 후보자 입장으로서 준비가 안 된 거를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가 정말 표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의 불참 가장 아쉬움이 크실 분은 우리 정의당 오연수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오연수 네. 후보 뭐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아니 후보들이 나와서 지역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지역 주민을 향한 약속도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인 것 같은데 불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문재인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전주시 의원으로 활동하기에는 후보의 이력이나 공부가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지점도 있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경선 때까지는 또 지역 주민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리당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 민주당 시의원 후보를 만날 계기가 접촉면이 너무 적은 것을 느끼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디어 선거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선거운동 중에서 이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장 효율이 클 것 같은데 미디어 선거를 외면하는 형태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검증의 과정이 좀 전제되는 과정 네, 아니겠습니까? 좀 이것을 피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토론회에 함께하신 오연숙 후보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왜 정치를 선택했는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이번 코너는 우리 문지연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네.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좀 무섭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세 번의 시의원을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당선이 되었고 한 번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가 아닌 선출직으로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역이 차 선거구인 우화동 호성동이에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비례대표 활동을 하고 이제 도의원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 비례대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도하고 밀착도가 선출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원 비례로 활동을 하는데 더 도의원 비례는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직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생활적으로 밀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선출직에 도전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고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호성동에 2009년부터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시킬 때까지 호성동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정치를 그냥 말로만 생활 정치 아니라 제 주변에 만나는 주민들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녹여지는 게 녹여져서 시원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민주당 텃밭 지역 구도 속에서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내가 꼭 나서야 되는 이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 나서야 되는지. 의원이 되면 시의원이 되면 주민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이 의원이 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민원을 요구해도 와보지도 않고 문자도 받지 않는다. 시의원은 꼭 문제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들어주고 그분들이 안타까운 점을 공감해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대고 그분들의 의견을 공감해 주고 의원이 할 바를 제대로 시에 정책을 좀 반영해주고 그런 지점에서는
예전에 2006년에서 14년까지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평가가 오연수기만큼만 뛰어다니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라 뭐 그런 평가도 있었고 오랫동안 정치를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활동에서 좀 어떻게 그 목마름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진짜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당당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3번에 그 선출직이 활동을 했었고 시의원으로 그런 활동들 안에서 시의회에서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진보 정당도 있는데 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두 가지를 드려봅니다. 네. 그때도 2006년 때도 그 소수정당 의원이 34명 중에 3명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소수의 역할을 8년 동안도 해왔고 지금 도의회도 40명 중에 3명의 소수정당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 같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덮어주고 그냥 봐주고 그런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언제나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가 이래야 된다는 응원해 주신 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정치는 의원들끼리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그냥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뽑아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철저히 하는 게 시원인 그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그런 시의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일당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서로 봐주다가 보니까 이게 역사가 한 40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더 부패하고 지방자치가 더 후퇴하는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안타깝고 그걸 언제나 그 소수의 목소리라도 주민들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그런 원칙이지 않은 지점은 언제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꼭 의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을 활동을 해왔고 계속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뭐 분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정의당까지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보라는 표방하는 진보 정당들이 더 망하는 수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진보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누구도 이제 그 장담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활동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이라는 것은 원래 목표한 대로 진보적인 목소리와 그리고 이 삶에서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 생활 정치에도 좀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정의당을 떠나지 않고 네. 목소리를 네. 내고 있습니다. 자, 문지연 처장의 이유 있는 출마 코너 진행해 봤는데요. 어쨌든 생활 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진보 정당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좀 일체 관계를 치를 때 오히려 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좀 이런 포부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왜 오연숙이어야 하는가 좀 이걸 설명할 차례인데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쟁력이랄까요? 이 차별성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연숙 후보 이야기해 주시죠. 그 주민들께 가장 첫 번째로 한 거는 시의원의 가장 의무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의정활동 12년 동안 언제나 원칙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실력 있는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당당하게 전주시장을 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네. 지난 의정 활동에서 이미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후보라는 점이 차별성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공약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대표 공약,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연수 후보, 꼭 말하고 싶은 나만의 공약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화 1동, 우화 2동, 호성동 지역구를 둔 후보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는 호성동과 덕진동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변하면서 호성동과 이제 우화 1동, 우화 2동까지 이렇게 지역구가 묶여 있는데요. 제가 선거를 통해서 진짜 저쪽 아종 호수부터 호성동까지 걷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좀 생태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모텔이나 그런 여관 업소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술집들도 많고 그런 지점들이 주거 지역과 이렇게 혼재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화 1동은 지금 천마중길이 조성되어도 우화 1동 주민들은 천마중길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천마중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역이 복합 환승센터와 통합 관광센터를 잘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천마중길을 함께 이용하는 그 머무는 그 천마중길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우화 2동 같은 경우에도 길게 동네가 길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이렇게 좀 분절된 느낌이 있어서 그 우화 2동의 자산인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 호수까지 관광객 벨트를 좀 만들고 머무는 우화 2동을 만들겠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영 주차장의 문제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서 공영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우화 2동을 머물기 좋은 우화 2동을 만들고요. 호성동 같은 경우에는 숲세권 호성동이라고 제가 명칭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건지산 옆에 초고층 39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후보고요. 그 호성동은 전주 생태동물원 확장과 그리고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그쪽으로 공영 주차장을 통해서 전주 동물원과 그 건지산을 생태 관광할 수 있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호성동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건지선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통이 살아있는 뭐 소리문화의 전당, 어린이 생태체험관, 덕진공원까지 이르는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좀 추진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대표 공약 하나만 여쭤봤는데 5개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좀 흐름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일단 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한데 그것을 생태관광 중심, 네. 생태관광과 연결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문지연 처장님 좀 이 공약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많은 경험과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눈높이에 맞춰진 의제라고 좀 바라봐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거시기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지역 시민들은 진보 정당이 한다고 하면 공약은 다 만족한다, 다 저도 좋다, 가능성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능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가 건지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만약에 건지산의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부터 진행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유권자분들한테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오늘 녹화하는 날 아중호수에 지금 새끼 두꺼비들이 지금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정책으로 좀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겠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300제곱미터로 묶여 있어가지고 면적이 넓어가지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데 지금 이제 100제곱미터로 완화돼서 충분히 이를테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성동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가 우선 막아야 된다. 들어오지 않아야만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초고층 아파트가 맞지 않다고 그걸 막아내는 게 첫 번째 순서인 것 같고요. 아중층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인가 사람과 그 두꺼비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나 지금 차를 막고 그건 좀 임시 방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견들을 더 모아서 그렇게 좀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참여하고 해서 좀 현명한 방법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공약 검증의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지연 처장님, 네. 오연숙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 줄로 누가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오연숙 의원 일 참 잘해. 근데 정의당이어서 점점점 이런 얘기도 물론 좀 이야기를 해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의원님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좀 앞장서 있던 베테랑 정치인이었고 노동 문제에서도 좀 일선에서 앞에서 좀 싸웠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정당에서 마주한 현실적 한계 부담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좋은 정책 많은데 현실 가능해?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의 저는 이제 계속 비판만 하는 비판자의 입장을 넘어선 매력적인 좀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제들도 조금은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오연숙 후보 답변하신다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비판 좀 이렇게 조금 지적. 문제점에 네. 대해서 그렇게 비판의 지점이었고요. 지역에 돌아가 보면 지역 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줄 사람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냥 정의당 오연숙보다는 오연숙이 정의당이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주변에 저와 함께 생활해왔던 주민들이 정의당보다는 오연숙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래 오연숙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었어가 나오니까 저는 그거 좀 극복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풀뿌리 정치, 생활 정치에서는 정당보다는 사람이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작년 5월에 황당하게 건지산 덕진공원에 39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아파트가 아닌 생태공원, 동물원 확장,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바람입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공간인 처음마중길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역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요. 우아일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밥 먹고 나서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놀이를 하는 공간인데 정말 여기가 그런 공간일까 싶을 정도로 상권이 너무 죽어 있고요. 또 아이들과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사소한 무슨 프리마켓이라든가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캐리어를 끌고 오는 외국인 또 다른 타 지역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관광객들이 정말 안타깝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를 봤을 때 이곳에서 정말 차 한 잔 마시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던가 또 전주만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특색
또 음식 먹거리도 많은데 그게 저희 청마주길 주변에 없다는 게 너무 주민으로서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밤에도 또 많이 산책을 가는데 정말 어둡다? 한마디로 밝지 않다? 타 도시의 역세를 내리며 굉장히 환해서 밤인가 낮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데 저희 천마중길 역세권 주변은 일단 어둡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거 좀 밝았으면 좋겠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전주 시민이 누구나 사랑하는 천마중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호성동 주민들이 이제 건지산하고 덕진공원 일대 개발 방향을 두고 이 생태공원 보존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아일동 주민들은 천마중길 이게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좀 다른 자원들과 연계도 좀 부족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현수 후보께서는 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네, 답변해 주신다면요. 우성동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같이 주민들과 함께 그 호성동은 뭐 전주 동물원 확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더 모아서 좀 호성동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저도 이제 천무중길에 와서 이렇게 보면 토요일 날 공연을 있거나 그렇게 또 좀 상권이 좀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설 공연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아 일동에 그 묶여져 있는 주민들의 그런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그리고 학교 뭐 유치원 그런 행사들을 천마중길을 활용해서 좀 행사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천마중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지속 가능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명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개선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여기에 소재에 있어서요. 네. 이렇게 가끔 보는데 정말 어둡기도 하고 네네. 이게 훌륭한 관광 자원인데 중요한 건 컨텐츠가 좀 없지 부족하죠. 않나. 맞아요. 예,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왔던 학부모 미디어 단체에서 보내온 질문인데요. 이 질문 내용 문지연 처장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앞에 호성중학교가 있는데 등하굣길이 위험하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학생들 목소리였는데요. 벌써 지금 3년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호성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그 위험한 그 좁은 골목을 따라서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신 부모들은 대안을 찾은 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그 좁은 골목을 따라 동네를 지나서 학교에 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게 되면 철길 위에 그냥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좁은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좁은 그런 그 철길 위에 그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넘어서면 그 다리에서 그 동네까지 들어가는 완전 경사진 좁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기에는 좀 난망하고 그 경사로에 대해서는 눈이 올 때 그 눈이 그 얼지 않는 그런 그 열선이라도 깔아서 그런 기본적인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니고 조금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을부터 찾아서 좀 그 부분에는 좀 신경 써서 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 현안 중에 학생들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등하굣길 문제 상당히 많은데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자님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제 나갈 계획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부분이나 뭐 30도 뭐 속도를 줄이게 한다든지 많이 뭐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하는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위험, 이 안전 문제, 이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토론회라고 하는 과정이 단순히 후보 간 경쟁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 의견을 좀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척 아쉬운데 만약 우리 오연수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다면 또 이건 좀 질문하고 싶었다. 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신다면. 그냥 가장 그 우리 동네에 지금 호성동에 가장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초고층 39층 건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각 후보들을 초대를 했는데 왜 응하지 않았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인 온혜정 의원께는 24년부터 이 초고층 민간 특례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왜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는지를 지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추진하는 쪽에 의사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가 만나보면 더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네,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 문지연 처장님도 좀 질문하실거나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 초고층 아파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러이런 부분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하거나 혹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듣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니 저는 제가 볼 때 주민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계속 요즘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네. 묻고 싶은 게 지금 재산 공개 뭐 기본 정보가 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차선거구 후보들을 했더니 그 체납 이력이 있어요. 5년 동안 체납 이력이 있는데 우리 1번에 가 신동희 후보는 511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가 이제 2026년에 1월 달에 납부하고 25년대 납부했는데 세금을 지키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역할을 하는 의원이 이렇게 체납 이력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이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 이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혜정 후보도 13만 원이 체납 이력이 있어서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이런 행태의 납세 의무를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 전주시 차선거구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오연숙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순간의 선택 속에서 후보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밸런스 게임. 오연숙 후보 밸런스 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저는 잘 드리는 선호하지 두 않는 개의 것 선택지 같습니다. 중에 반드시 네. 하나만 선택하셔야 네. 되고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 앞
대기업 유명 쇼핑몰 유치로 인기와 표심 단번에 잡기. 아니다. 전주역 주변 소상공인 중심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으로 상생형 상권 육성하기. 어느 쪽입니까? 네. 상생형 상권 육성하기. 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대기업 유명 쇼핑몰 유치는 절대 반대다. 네. 아니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이건 좀 변함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표 얻으시려면 그래도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죠. 당선 확실한 민주당 전주시 1-가 후보. 아니다. 당선 불확실한 정의당 후보. 하나, 둘, 셋. 제 마음은 1번 가이고 싶습니다. 아, 전주시 1-가. 네, 가이고 네. 싶은데 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아야 되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정의당 후보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아니요, 마음에는 안 든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조상 땅 만평, 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 네, 민간 개발에 맡겨서 나의 경제적 이득 창출하기. 네, 예견했던 답변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명을 하신다면. 네, 청년들이 머물려면 어쨌든 주거가 있어야만, 주거가 안정돼야만 청년들이 머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청년들 임대주택도 좋지만 저는 부지가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밸런스 게임 좀 진행해봤는데 오연수 후보 좀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이나 가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뻔한 답 위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검증자격 문지연 사무처장님, 네. 좀 오늘 어떠셨어요? 우선은 오연수 후보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모르는 민주당 각각의 후보님들의 그런 특징들도 좀 엿볼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했어요. 함께 나왔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침에 말을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버드나무 벌목하고 나서요. 전주천에 버드나무 벌목하고 나서 이제 시의회에 버드나무 더 이상 벌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집행부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벌목이 있을 때 전주시 의원조차도 그거를 강력하게 비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구조는 지금 현재 전주시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고요. 전주시 의회의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9기에는 정말 강력하게 좀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후보자님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전북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명예도민증 수여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음에도 서로 그냥 민주당이라는 눈치를 보고 도지사하고 같은 당일에서 그냥 찬성의 표결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냥 사석에 있을 때는 당신 말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찬성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와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해서 이번 선거에는 주민들께서 좀 확실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좀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연수 후보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왜 시민들이 오연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 의원으로 재선 전주시의원과 전북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1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입니다. 할 말하는 의원, 할 일하는 의원, 검증된 실력,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주민을 대변하겠습니다. 우화 일동은 전주역 관문과 연계한 천마중길 활성화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우화 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 호수까지 연계한 관광벨트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여 머물 수 있는 우화 이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이고 건지산과 덕진공원 권역을 묶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전주 생태동물원 확장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생태공원과 호성동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호 5번 오연숙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의당 오연수 후보 그리고 검증자객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시민의 한 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차선거구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